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2시 44분 양시장이 저점을 딛고 낙폭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1,000억 원 넘게 팔던 외국인들 급격하게 한 700억 원으로 매도 물량을 줄이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또 프로와 함께 내일장에 대한 힌트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시장 질문부터 이건희 대표께 드려볼게요. 네. 간밤 미증시도 방향성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갔지만 우리 시장이 이 양 측면에서 봤을 때 양 섹터의 호응풍을 다 받아간 것 같진 않아요.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이틀째 쉬어가고 코스닥은 사흘째 쉬어가는 흐름. 어제 나왔던 정책 셀 온으로 숨고르기 지속된다. 그러니까 내부 동력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받쳐줬던 뭐 지주사라든지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밀리고 또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사실은 또 뭐 경쟁 상대가 생기면서 좀 밀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은 정책 세론에 따른 뭐 숨고르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감,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밸류업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동력이 약하다. 예, 동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일본도 자율적이었는데 우리도 자율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그 전에 밑밥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율적이라는 게 반강제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우리가 지금 단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해소가 안 되면 뭐 이 저평가 요소는 해소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5세대 HBM 양산을 발표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그 부분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금 흐름이 좋고 뭐 이제 뭐 수은법 통과된 방산이라든지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중심으로 좀 그나마 좀 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일부 좀 작은 섹터는 로봇 종목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큰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크게 사거나 팔지 않고 선물도 오늘은 뭐 한 1,300억 정도 샀는데 현물은 뭐 사실 미미하게 한 200억대 매도, 뭐 코스닥은 한 600억대 매도해서 코스닥은 한 600억이면 좀 크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만 홀로 이제 두 시장을 사고 있는, 받치고 있는 모습을 이어서 이게 조금 이번 주까지 해봐야 뭐 내일 정도밖에 없으니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또 PC 물가지수 발표되면서 시장 지표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도 작용을 했고 어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실망감 여전히 소화하는 날이었다. 사실 이 IPO 상장과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김 이사님. APR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첫 조 단위의 대여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요. 공모가 25만 원, 여기에서 최소 더블까지 간다면 5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장중 저점 더 낮추면서 30만 원도 깨진 상황입니다. 시장에 이 수급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이유,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운이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덩치가 작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비교할 만한 기업군이 시장 내에 있었다라는 것도 부담 요인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출발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처음 출발할 때 이런 신규 종목은 기세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호가 싸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계속 매물을 맞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클래시스 같은 종목과 어느 정도 조금 핑퐁 게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클래시스보다도 탄력이 좀 더 줄어드는 시총 기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 일단 공모가에서 좀 가격을 띄워놨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정확한 비교 그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출과 이익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그렇게 뭐 2배, 3배 올라가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시장 분위기가 또 오늘 반영되면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매물을 소화한 이후 내일부터가 아마 진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싶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오늘 화학업종의 매도가 전부 APR의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수급 왜곡이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것 같지만 화학업종의 매도를 제외하면 팔고 있다라고 보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정도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PR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내일이 진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그룹과 좀 비슷한 정도의 시총을 만들었다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수급이 어떻게 유입되는지가 좀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적인 측면까지 다뤄주셨습니다. 1조 4천억 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APR, 아쉬움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고요. 내일부터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여기에서의 시총 비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조 2,639억 원의 APR 시총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매도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반도체 쪽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런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3파전으로 진행됐던 건 맞지만 HBM 안에서는 누가 봐도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높았고 그들의 독주가 굉장히 독보적이었다는 평가였었는데 간밤 마이크론이 HBM3E 양산을 발표하면서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앞선 이 양산 시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고객사잖아요. 수율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이 부분에 위로를 삼으면서 여전히 수익성은 하이닉스가 좋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3파전에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나왔다는 측면, 악재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걸 왜 악재로 인식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오늘 예. 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한 게 너무 빠져서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한번 조정의 빌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HBM3를 이제 엔비디아 벤더로 진입했다, 뭐 네. 이제 양산을 한다 이 뉴스가 나오고 또 마이크론이 좀 과격하게 얘기했죠. 자기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자기들께 잘 만들었고 좋다.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는 반만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SK 거 정확하게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이번 기회에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물량 자체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될 수 있는 라인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SK 하이닉스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SK 하이닉스 10개 납품할 때 뭐 하나 정도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캐파 증설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캐파가 늘어나면 그만큼 SK 하이닉스처럼 효율적으로 수율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마이크론이 원래는 25년도를 예상하고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빨리 내놨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급하게 내놓은 건데 이게 얼만큼 수율이 나오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산과 수율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은 마이크론한테는 좀 숙제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게 일회성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쟁자가 생긴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은 누구라도 빨리 제대로 만들어주면 다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TSMC도 지금 빨리 안 만들어줘서 지금 뭐 힘든 상황이죠. 엔비디아 입장은. 그러면 HBM은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만들 물량 이미 다 팔았습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물량을 매도를 다 했는데 그럼 내년 것도 25년 것도 마찬가지겠죠. 당분간은 이런 성장 초입 국면에 있는 이제 HBM 시장에서 3사가 경쟁을 한다. 뭐 오늘 삼성전자도 뭐 12단에 자기들이 굉장히 좋게 이제 뭐 해서 지금 콜테스트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SK 하이닉스 콜테스트 작년 한참 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얼마나 단축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3사가 경쟁을 하더라도 저는 같이 커가는 시장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네. 이 세 회사가 디램을 만들면서 경쟁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누가 1등을 하느냐, 2등, 3등 하느냐의 정도 차이지 같이 동반 성장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반 성장 알겠습니다. 단기 조정의 빌미는 맞다. 다만 길게 봤을 때 그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이닉스의 HBM 강자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에 뒤따라가던 이 PC 본더 장비를 제공하는 한미반도체도 같이 갔기 때문에 이 두 스토리가 유효했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빠지고 한미반도체는 또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지금 막판에 힘을 더 주네요. 84,300원까지 갑니다. 물론 어제 신고가 85,000원을 돌파하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의 독주는 김종우 기자님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신고가의 독주는 계속된다? 이거 어떻게 풀이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HBM이 결국은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밑에다가 일단 기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칩이 올라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예. 쌓는데 그 메모리를 쌓았을 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 전부 배선을 연결해서 했던 것을 TSV라고 해서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그런 방식으로 뚫어내는 방식으로 한 거죠. 이게 한 8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8단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력 효율이 떨어져서 수율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가장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고객사 TSV 본도를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다른 회사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타났던 신고가는 여전히 이 가격에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서 소각하고 있는 대주주의 액션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한미반도체가 거기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세메스가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 다만 세메스가 여기도 할지 한미반도체 걸 가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마이크로 갈까 안 갈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예전부터 투자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야 지금은 그냥 즐기면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베팅하시는 분은 그게 맞아도 더 올라갈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과연 한미반도체 지금 밸류에이션은 적정한가에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 건 사지 말자 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여전히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TSV 본더 자체가 좋은 기술인 건 맞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8단 이상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또 분명해서 그 이상 12단 혹은 뭐 그 이상으로 갈 때 과연 이 기술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봤을 때 3파전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이 경쟁 심화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호재는 맞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다른 회사도 똑같이 갈 거냐, 다른 방식으로 갈 거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그것까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독주는 계속되는데 종목별로 등락이 상당히 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함께 보셨습니다만 QRT, 저스템, 그리고 막판에 또 강한 쪽이 EST, 장비 세 가지 종목이 지금 부시 구간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EST가 유독 13%까지 급등하며 22,0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시 구간의 상한가에 잠깐 접어들기도 했던 QR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 큰 화두가 됐고요. 저스템은 상한가 유지. 반면에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 장비 3사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장비 3사 다른 쪽보다 이 QRT, 저스템, EST,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이거는 일단은 그동안 좀 장비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쪽에 그러니까 이 저평가받았던 근데 공통점으로 저스템이나 EST나 네. QRT나 사실은 좀 QRT를 빼고는 조금 반응이 없었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EST 같은 경우는 HPSP랑 또 이제 특허 분쟁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건 오래 갈 거고 ST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12단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올라왔다는 점, 또 삼성향이 지금 다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그쪽 장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번 이 뉴스 이후에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QRT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신뢰성 평가라는 회사죠. 그래서 HBM 관련돼서 3를 지금 신뢰성 평가가 이제 마무리됐고 뭐 이제 4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재활용 관련돼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QRT가 뭐 한간에는 뭐 유상 증자를 한다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루머가 돌아서 회사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신뢰성 평가 관련된 회사는 QRT가 사실은 상장 회사 중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네. 오늘 특히 이제 그 HBM3E에 대해서 마이크론도 양산한다 그러고 삼성전자도 지금 빨리 테스트 넣었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 지금 이 종목이 또 한 번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또 뭐 메타와 또 관련된 얘기가 또 엮이면서 사실은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부터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QRT의 희소성 이야기를 해주셨고 메타 관련해서는 QRT죠. 반도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사업 진출, 메타랑 협업 이야기 나온다. 이런 썰로 움직였는데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독 장비의 좀 쏠림 현상은 이 HBM 경쟁 심화에 또 한미반도체 강세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시세가 튀어올랐던 쪽이 꽤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안에서 유독 강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매물 부담이 거의 없네요. 뚫어낸 18만 원의 움직임. 지금은 현재 17만 9,100원입니다만 이제 29일 본회의 수훈법 통과되고 또 우주 모멘텀 실적 호조. 오늘은 단독 기사와 함께 그 호주 쪽이랑 수출 계약 맺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할 일인가? 김 이사님,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수훈법 통과 이전까지는 뭐 강한 모습이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왔는데 네. 지금 뭐 올해 추정하고 있는 올라온 이익이 뭐 EPS가 10,000원 정도, 그다음에 PER 한 20배 정도, 그다음에 PB 관점에서는 뭐 2배 조금 넘게 줘서 아마 이제 2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그 정도의 가격까지 거의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 수익률은 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강하니까 이런 종목밖에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뭐 신규 매수에는 그만큼 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사실 분들은 아마 29일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29일 날 수훈법 통과가 됐을 때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해외 숙주 소식이 그야말로 펑펑펑 터져줘야 지금의 주가를 계속 용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호주도 터지고 뭐 폴란드도 터지고 발트 3국도 터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물량들이 수훈법 때문에 안 된 거야를 확인해 줘야 지금의 주가가 적정한 주가로 용인될 수 있다. 만약에 수훈법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금액의 한계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쪽과의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수주가 터지지 않으면 네.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은 급등 구간에 쫓아가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모멘텀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종목이지만 네.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선 말이죠. 좋습니다. 부담감 똑같이 위치는 좀 높은 것 같기는 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파른 기울기를 감안해 봤을 때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자리 감안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이 오후장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60일선 회복했고요. 제약은 오전부터 강했는데 강세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위주로 여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바이오주의 순환매입니까? 아니면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램시마 SC 유럽에서의 기대감 최근에 커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도 많이 쏟아지던데요. 이런 모멘텀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주총하게 되면 합병 기대도 여전히 제약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핵심 모멘텀과 함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셀트리온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그쵸.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되살아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네. SC형 관련돼서 지금 램시마 SC가 생각보다 이제 미국 시장도 잘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뭐 잘 진입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사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슈도 있는데 제약은 이제 또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제약은 결국엔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합병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총하니까 네. 다 추후에 이제 제약도 합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언급이 되겠죠. 일정이 어떻게 이제 주주들한테 잘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주주들한테 만약에 알려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자체로 보면 사실은 셀트리온의 뭐 그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한 국내 판권은 갖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기 때문에 지금 4조 5천억이나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좀 매우 비싸다. 예, 밸류상으로 보면 너무 비싼 종목인데 예. 이제 모회사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합병됐을 때 합병 비율 조정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이 더 가고요.
만약에 합병을 했는데 제약이 생각보다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아직은 기대감 때문에 41조짜리 회사가 이제 4조 5천억짜리를 흡수하는 거니까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스토리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합병은 리스크가 될 수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주총에서의 업데이트된 뉴스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프로의 시선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대표, 김종윤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